안녕하세요. 저는 SAP 코리아에서 하나 플랫폼을 담당하고 있는 박홍근입니다.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럼 이제 SAP Now 플랫폼 혁신 파트의 하나 10주년 기념 스페셜 웨비나 7번째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리즈는 SAP 하나 출시 10주년 기념 스페셜 채널 중 7번째 시리즈인 SAP 하나 데이터 티어링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퍼시스턴트 메모리와 NS2라고 불리우는 네이티브 스토리지 익스텐션 기능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어떠한 방식으로 구분하고 저장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AP는 고객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지원하고 궁극적으로 인텔리전트 엔터프라이즈 모습으로 변화할 수 있는 로드맵을 제공합니다. 이를 위해 SAP는 S4 하나를 비롯한 오퍼레이션 영역, SAP 퀄트릭스를 이용한 익스피리언스 영역, 그리고 이 데이터를 모두 통합하여 분석할 수 있는 인텔리전트 테크놀로지를 제공합니다. 인텔리전트 테크놀로지는 비즈니스 테크놀로지 플랫폼, 줄여서 BTP라고 하는 이름의 솔루션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BTP는 장표에 파란색으로 하이라이트 해드린 4가지 필러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SAP 하나는 이 모든 4가지 BTP 필러의 펀더멘탈 플랫폼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중 특히 데이터베이스 앤 데이터 매니지먼트 필러의 가장 중심이 되는 플랫폼이며 지금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데이터 티어링은 스토리지 앤 프로세싱 영역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020년은 SAP 하나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해입니다. SAP 하나는 2010년 처음 출시된 이후 10년간 지속적인 혁신을 통하여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의 선두 제품으로 꾸준히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SAP가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컨텐츠 그리고 머신러닝과 같은 최신 기술들을 꾸준히 내부 탑재하여 비즈니스 테크놀로지 플랫폼으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현재 최상위 온프레미스 버전인 하나 2.0 SP05 리비전이 2020년 6월 공식 출시되었으며 클라우드 서비스로 제공되는 차세대 DB 애저 서비스인 SAP 하나 클라우드도 2020년 3월에 출시된 바 있습니다. SAP Now 이번 하나 10주년 스페셜 웨비나를 통해 이번 세션에 들어와 주신 모든 분들이 하나 운영과 활용에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번 세션의 본론으로 돌아와서 SAP 하나 데이터 티어링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간략하게 SAP 하나 내 데이터 티어링에 대한 구조를 설명드리고 퍼시스턴트 메모리와 NSE, 네이티브 스토리지 익스텐션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그림으로 SAP 하나 내의 데이터를 어떠한 기준으로 구분하고 저장하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AP 하나 데이터베이스는 먼저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로서 모든 데이터를 메모리에 저장하여 리얼타임 프로세싱, 리얼타임 어널리시스를 가능하게 하는 플랫폼입니다. 하지만 값비싼 메모리에 모든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이 비용 효율성 측면에서 당연히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스토리지 기반의 저장 방식들도 지원하는데요. 가장 먼저 첫 번째 티어로 설명드리는 핫스토어는 가장 기본적인 하나의 데이터 저장 방식으로 실시간 분석 및 실시간 처리를 위한 미션 크리티컬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 사용되는 티어로 항상 메모리상의 데이터가 로드되어 관리됩니다. 최초의 하드디스크는 1956년에
약 65년 전에 출시되었고 최초의 상용 RDBMS는 1979년, 그러니까 약 40년 전에 출시되었는데요. 그리고 인메모리 RDBMS인 SAP 하나는 2010년에 10년 전에 정식 런칭되었고 2년 전에 2018년에 전 세계 첫 번째로 메이저 DBMS 공급사 중에 공식적으로 비휘발성 메모리인, 즉 전원이 나가도 데이터가 날아가지 않는 비휘발성 메모리 퍼시스턴트 메모리를 지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정말 이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가리지 않고 기술의 발전 속도는 상상 이상의 속도로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핫 데이터 저장 방식인 퍼시스턴트 메모리는 곧 뒤이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티어인 웜스토어 데이터는 핫스토어에 저장되어 있는 미션 크리티컬 데이터를 비교해서 봤을 때 덜 자주 접근하는 데이터를 대상으로, 즉 프라이어리티가 떨어지는 데이터죠. 이러한 데이터를 대상으로 이미 설정한 퍼포먼스 SLA를 즉 보장하면서 데이터를 저장하고자 할 때, 좀 더 쉽게 말해서 어느 정도의 성능을 보장하면서 데이터를 메모리보다 값싼 디스크에 저장하고자 할 때 사용되는 티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웜스토어의 가장 큰 특징은 평상시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지 않고 값싼 스토리지 티어에 저장되어 있으면서 필요시 하나 데이터베이스 내의 메모리에 빠르게 업로드되어 프로세싱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웜스토어는 하나DB 외부가 아닌 내부에 통합된 데이터로 관리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웜스토어 데이터는 데이터 접근 요청이 있을 때 기존의 디스크 기반 RDBMS처럼 디스크에서 메모리로 로드를 하는 수고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성능에 대한 한계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능상 한계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하나 데이터베이스 내부에 웜스토어의 데이터를 위한 별도의 캐시 영역을 가져가기 때문에 이러한 트레이드 오프도 최소화로 가져가도록 하나가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웜스토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후 NSE 기능을 설명드리면서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티어인 콜드스토어 데이터는 굉장히 방대한 양의 빅데이터를 대상으로 아주 드물게 제한된 접근이 필요한 경우 사용되는 티어로 접근 성능이 떨어지지만 값싼 디스크 또는 파일 시스템, 하드 파일 시스템과 같은 스토리지 영역에 데이터를 저장하고자 할 때 사용되는 티어입니다. 콜드 데이터는 하나 데이터베이스 내부가 아닌 외부에 분리된 스토리지의 티어에 저장되고 SAP 하나 데이터베이스와는 분리되어 있지만 언제나 접근 가능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아쉽지만 이번 세션에서는 핫스토어와 웜스토어의 포커싱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콜드스토어에 대한 자세한 소개 내용은 없다는 점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데이터 티어링 기준으로 SAP에서 제공하는 솔루션 리스트를 리스트업 해봤습니다. 온프레미스 버전에서는 핫스토어로 먼저 전통적인 D램과 퍼시스턴트 메모리를 줄여서 PM이라고 하는데요. PM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웜스토어로는 NSE, 즉 네이티브 스토리지 익스텐션과 익스텐션 노드, 그리고 다이나믹 티어링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콜드 스토어로는 BW 시나리오에서 SAP IQ를 기반으로 한 SAP BW Nearline Storage Solution, 줄여서 NLS라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AP IQ, 하드 파일 시스템, Azure Data Lake, 또 SAP 빅 데이터 서비스와 같이 외부 스토리지와 외부 데이터 스토어와
연계를 통해서 콜드 스토어 데이터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도 3월에 새롭게 런칭한 SAP 클라우드 서비스에서는 현재 핫스토어에서는 D램을 제공하고 있고 NSE와 함께 SAP IQ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 레이크가 웜 데이터 티어 솔루션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티어링에 대한 간략한 오버뷰를 마치고 새로운 핫스토어 방식인 퍼시스턴트 메모리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퍼시스턴트 메모리를 D램의 한계를 알아보면서 소개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메모리 용량 측면입니다. 메모리 최대 용량 측면에서 볼 때 전통적인 D램을 퍼시스턴트 메모리와 같이 사용할 때 굉장한 이점이 있습니다. CPU 소켓당 최대 12DIM을 사용하는 경우를 고려할 때 D램만 사용하는 경우 1536GB가 최대 용량이고 6DIM은 D램으로, 6DIM은 PM으로, 즉 퍼시스턴트 메모리를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3840GB, 무려 약 2.5배에 해당되는 용량이 가용합니다. 이러한 예시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메모리 최대 용량 측면에서 볼 때 전통적인 D램을 퍼시스턴트 메모리와 같이 사용할 때 굉장한 이점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TCO 측면에서 D램의 가격은 2018년부터 꾸준히 빠르게 하락했지만 여전히 타 저장 매체에 대비해서 굉장히 가격이 비쌉니다. 이러한 특히 대용량 128기가 DIM은 엄청나게 비싼 편인데요. 비용 효율성 측면에서도 PMM을 같이 사용하는 것이 이점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운영계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시스템 연속성 측면에서 스타트업 타임 부분인데요. D램을 사용할 때 데이터에 접근하려면 우선 당연하게 퍼시스턴트 영역에서 D램으로 데이터를 무조건 로드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와 같이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인 경우 DB의 스타트업 시간이 데이터 로드를 위해서 메모리에 데이터를 로드하기 위한 시간이 포함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D램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SAP는 전 세계 첫 번째로 메이저 DBMS 공급사 중에 공식적으로 인텔 옵테인 DC 퍼시스턴트 메모리를 지원합니다. SAP 하나는 인텔 옵테인 DC 퍼시스턴트 메모리의 지원을 공식 발표한 최초의 주요 RDMS 플랫폼입니다. 이 퍼시스턴트 메모리는 DIM 폼 팩터 내에서 비휘발성으로 전원이 꺼졌을 때도 데이터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엄청난 장점이 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높은 데이터 신뢰성과 더 빠른 SAP 하나 가동 시간을 보장해 준다고 볼 수 있는데요. 즉, 퍼시스턴트 메모리는 SAP 하나에서 사용을 하면 데이터 스토리지 계층 구조를 혁신하고 비즈니스 연속성을 향상시키면서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데이터를 더 빠르게 관리할 수 있다는 혁신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SAP는 2018년 4월에 릴리즈된 SAP 하나 2.0 SP03에서 이 하드웨어 혁신에 대한 공식 지원을 발표를 했고요. 현재 하나 테일드 데이터 인티그레이션, 줄여서 TDI라고 하는데요. 하나 TDI에서 현재 도입 가능하십니다. SAP가 인텔과 함께 수행한 내부 벤치마킹 테스트에서 기존 D램 및 SSD 기반으로 한 시스템 대비 퍼시스턴트 메모리를 사용할 때 SAP 하나 스타트업 시간이 12.5배가 개선되었고, 이는 SAP 하나 데이터가 전원이 꺼졌을 때도 퍼시스턴트 메모리에 이미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디스크에서 메모리로 로드를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간략한 아키텍처로 설명을 드리면
SAP 하나 데이터베이스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컬럼 스토어 메인 영역의 데이터를 퍼시스턴트 메모리에 저장을 하여서 하나 스타트업 시간의 대부분의 시간을 차지하는 컬럼 스토어 테이블에 대한 로드 시간을 제거함으로써 DB 스타트업 시간을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소개해드리는 퍼시스턴트 메모리와는 별개로 스타트업 시간을 혁신적으로 줄일 수 있는 패스트 리스타트 옵션이 하나 DB 내에 적용 가능한 또 다른 옵션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숙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퍼시스턴트 메모리 적용 가능한 시나리오로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패스트 스타트업과 같은 비즈니스 연속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용 가능하시며 시스템 리플리케이션 환경에서 리플리케이션을 받는 세컨더리 시스템에서 D램보다 PMM을 사용하여 TCO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용량을 늘리는 방향으로는 기존의 D램 또는 익스텐션 노드와 같이 기존의 웜 스토어를 대체하는 방향으로도 사용 가능하십니다. 스위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전 세계 사업을 펼치고 있는 위생제품 분야의 유럽 시장 선두주자인 게버리신이라는 회사에서 발표한 베스트 프랙티스입니다. 퍼시스턴트 메모리를 사용하여서 45TB 용량의 장비에서 하나DB를 비롯한 30개 이상의 데이터베이스를 현재 운용 중에 있습니다. 거버닝 메시지에도 언급되어 있듯이 게버릿의 IT 매니저인 다니엘은 퍼시스턴트 메모리와 SAP 하나와의 혁신을 통하여 400% 이상의 데이터 로드 시간을 스타트업 시점에서 줄일 수 있었고 이는 비즈니스 연속성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새로운 핫스토어 방식인 퍼시스턴트 메모리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SAP에서 추천하는 웜스토어 방식인 NSE, 네이티브 스토리지 익스텐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SE는 비용 효율성 측면에서 메모리의 상주가 평상시 필요 없는 데이터를 스토리지에 보관할 수 있도록 또 사용자 또는 DB 운영자가 웜 데이터를 구분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가이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구현 방식으로는 페이지 로더블 데이터로 페이지 형태로 핫 데이터를 웜 데이터로 변환하여 퍼시스턴스 레이어에서 데이터를 로드하고 얼로드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테이블 전체 또는 파티션별 또는 특정 컬럼을 선택하여서 저장 위치를 메모리가 아닌 스토리지 영역으로 저장을 할 수가 있고요. 보통 많은 고객들이 레인지 파티션을 통하여 테이블에 저장되어 있는 과거 데이터, 과거 기준 데이터를 웜 데이터로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웜 데이터 구분과 분석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SAP에서는 하나 칵핏을 통한 NSE 어드바이저라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hot to warm 또는 반대로 warm to hot으로의 데이터 속성 전환이 자유롭기 때문에 이러한 제약 없이 데이터를 티어링을 변환할 수 있는 강한 장점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도록 설정된 웜 데이터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질 때 SAP 하나 메모리 내부에 존재하는 NSE 버퍼 캐시라는 것을 사용함으로써 자주 접근하는 웜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미 버퍼 캐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디스크 I/O 없이 빠르게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원하고 있는 NSE 관련 내용과 향후 지원을 계획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언급을 드리면 지난달 6월에 출시된 최상위 온프레미스 버전인 하나 2.0 SB05 리비전에서는 하나 스케일 업뿐만 아니라 스케일 아웃에서도 NSE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래프, 멀티밸류,
타임 시리즈, 그리고 텍스트 타입을 제외한 모든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NSE 웜 데이터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방금 언급드린 그러한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도 향후 지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머신러닝을 통해서 사용자 접근 패턴을 분석하여 고차원 데이터 자동 티어링이 가능하도록 향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현재 향상된 LRU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엘라스틱 NSE 버퍼 캐시를 현재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수 있는 SAP 하나 칵핏 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NSE 장점과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제가 크게 느끼는 가치는 NSE는 하나의 모든 기능과 완벽하게 통합된 웜 데이터 티어링 방식이라는 겁니다. 완전하게 통합되어서 하나 내부에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사용자, 운영자 관점에서 타 티어링 방식보다 굉장히 간단하며 확장 가능하고 타 기능과 호환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주요 유즈 케이스로는 굉장히 많은데요. 이 중 대표적인 케이스로는 S4 하나 데이터 에이징의 한 옵션으로 지금 NSE 기능이 권고되고 있고 많은 고객사가 해당 옵션을 채택하여서 사용 중에 있습니다. NSE 버퍼 캐시 사이징에 대해서는 SAP가 권고하고 있는 비율은 다음 장표에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듯이 맥시멈 웜 디스크의 4분의 1 사이즈, 미니멈 8분의 1 사이즈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NSE 데이터 사이징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 장표에서도 간략하게 언급드렸듯이 SAP 하나 칵핏 내에는 NFV 어드바이저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해당 기능을 통해서 DB 운영자는 워크로드를 분석하여서 어떠한 데이터가 NSE 웜 스토어 데이터로 저장되는 것이 좋을지 판단하고 분석할 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간략하게 NSE 관련 심텍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로드 유닛으로 설정되어 있는 팩터에 의해서 NSE 대상 오브젝트들이 설정되고 설정할 수 있는 로드 유닛의 종류로는 페이지 로더블, 그 다음에 컬럼 로더블이 존재합니다. NSE 대상 테이블은 처음 장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페이지 로더블 타입을 갖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예시 크리에이트 테이블 구문처럼 사용 가능하시고 테이블뿐만 아니라 파티션, 컬럼 대상으로도 페이지 로더블 설정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SAP 하나 칵핏에서 제공되는 메모리 페이징 모니터링 화면으로 테이블별로 NSE 버퍼 캐시를 얼만큼 점유하고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는 화면을 제공합니다. 해당 화면을 기반으로 버퍼 캐시가 얼마 정도 사용되고 있고 어떠한 테이블이 버퍼 캐시에 항상 로드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확인된 모니터링한 결과를 기반으로 hot to warm으로 또는 warm to hot으로 데이터를 전환한다든지 또는 버퍼 캐시 사이즈를 재조정한다든지 하는 여러 분석을 진행할 수 있고 오브젝트별로 로드 유닛의 현재 설정 상태를 바로 연결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SAP 하나 웜 데이터 방식인 NSE 소개에 대해서도 마치면서 이상 SAP Now 플랫폼 혁신 파트의 SAP 10주년 기념 스페셜 웨비나 7번째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소개해드린 그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아래 메일로 연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